자, 3,404대 56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겁니다. 이게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3,440개의 읍면동에서 3,304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표를 더해 줬습니까? 표를 더해 줬습니까? 그냥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냥 표를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표를 그냥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걸 왕창 그만 더불당 후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상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은 그 이런 발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절반은 한쪽에서 훔쳐가지고 절반은 한쪽에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뭐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전산 조작의 이런 핵심은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방식인 겁니다. 전부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읍면동이든 투표소 약 3,500개의 읍면동이든 약 14,000개 정도의 투표소든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큰 플러스 값이 나오는 압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꼼꼼하게 다 조사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결과입니다. 위와 같은 선거 결과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425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부산시 192개 읍면동 압승, 대구시 98개 읍면동 압승, 인천시 156개 읍면동 압승, 광주시 94개 읍면동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대전시 82개 읍면동 압승, 울산시 47대 제로, 세종시 11대 제로, 경기도 599대 제로, 강원도 187대 1, 3,347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가 599개입니다. 동전을 하나 둘 해가 599번 던졌을 때 모두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599번 여름 치료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이기는 확률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이런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은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그냥 지적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요식 행위를 거쳐 가지고 모두 다 선거 사기범들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느 놈이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과 핵심을 정직하게 볼 수 없으면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본질이 뭔지 이게 국힘당이 여러분들 몇 석을 차지하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여기에 눈이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국가가 포획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민주당 후보의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승률 표를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큰 겁니다. 이거를 다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은 그냥 선관위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뭡니까 망쳐먹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의 뜻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이렇게 하셨네요. 제22대 국회의원 총행정동수입니다. 읍면동 개수가 3,551개네요.
3,551개 중에서 3,344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보고도 뭐 잘 모르겠다. 아이고 공 박사님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이 도표는 외드 카르텔을 만든 카프카 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렸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왼쪽이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135개 지역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0개 지역에 승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에 갑니다. 이 회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출마 안 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뭐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교차투표가 발생한 걸 뜻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전부 다 뭐죠. 수도권에서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또 카프카 님이 작성하신 것은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 승리한 것.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 가지고 붉은 지역을 다 푸른색으로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교차투표. 서울만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는 서울 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강남 3구 가벌병 정도만 남겨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름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개 몇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 권역에서는 대개 10,000표에서 15,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하셨다시피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14,000표 이상 15,000표 가까이 투입했죠. 15,000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당일 투표에 동작을에 현명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여러분 나경원 후보를 60%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동작을 주민들 가운데 62%가 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62% 가운데 상당표는 자리세와 통행세로 여러분들 수거가 돼 가지고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더해지게 됐겠죠. 영등포의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을 정도로 압승을 했지만 10,000표 이상 정도를 김민수 후보한테 더해 가지고 승부가 바뀌어버렸죠. 박용찬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결국 원내 입성이 좌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 부정이 뭐 더 이상 증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을 자행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묻고 그냥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야 운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좀 내려오겠지만 국민들이 그 이후에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된 겁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승부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수로 정권이 교체가 될 겁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배하에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가는 겁니다. 이시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도 나라 일하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건배지를 한 번 더 달할까 다음에 내가 뭐 잠룡이니까 지금 대농이 될 건지 용이 돼서 대통령 한 번 대물까 온 전신에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이런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이완용이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을사오적 이런 건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양심의 마비하고 이런 뭡니까 이런 표리부동함과 이런 비겁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구한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금천수님 말씀처럼 한심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멘탈이 여러분들 좀 강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공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불법을 5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외치면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안 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뭡니까 병 났을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런 부정을 다루는데 병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뭡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325대 제로, 205대 제로, 81대 제로, 56대 제로 이런 짓을 3구 대통령 선거도 한 겁니다. 이런 뭐죠? 부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적어놨다나 윤 대통령이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여러분들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억수로 없는 겁니다. 이 밑에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424대 제로, 205대 제로, 139대 제로, 154대 제로 똑같은 짓이 뭡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바뀜없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짓이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작해 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선거죠? 이거 2017년 대통령 선거네. 대통령 선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은 424대 제로가 아니고 423대 1이네요. 참 다행이네. 경기도는 558대 제로가 아니고 557대 제로네요.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4.15 총선처럼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큰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잡아내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지성과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모른다, 권영세가 모른다, 김기현이 모른다, 정진석이가 모른다, 윤석열이가 모른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깔아뭉개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찍소리 못할 거니까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대놓고 한 겁니다. 이번에 한 1800만 표 정도 우리는 처음에 이 사람들 1800만 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수를 올리겠구나. 그게 한 1380만 표에 그쳤죠. 1800만 표 했으면 그냥 완전히 개헌선을 무너뜨리겠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죠. 본인들도 욕심이 가하면은 멸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욕심을 억제한 거죠. 이건 뭐 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훤히 다 알 겁니다.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이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